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상부장 없는 주방 만들겠다고 아카시아 집성판 하나 떡 붙여놓은 지가 언젠데 요대로 그냥 살아버리게 됐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수납력 제로인 주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너저분하게 쌓아놓고 올려놓고 아주 차곡차곡 난리 부르스죠. 그리고 이 힘없이 쭉 늘어져서 가끔 덜렁덜렁거리는 환기구, 이젠 치워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식기건조기나 하나 달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디서 좋아하는지 알 수 없는 이 식기건조대를 이 아카시아 벽에 턱 붙여버리기로 했죠. 목공을 모르는 분도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상부장 만들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벽에 이격이 없는지 살펴야 해요. 이런 단차가 있다면 그 단차만큼 상부장의 하부 길이를 늘려서 딱 직각으로 붙도록 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사이즈를 보기 위해서 벽에 대봤는데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공중에 매달려고 하니까 부스러지듯이 분해돼 버리더라고요. 보강부터 해야겠죠? 하나만 만들려고 했는데 다른 사이즈의 건조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대를 동시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 청소 좀 해주고 철사로 이 관절들을 보강해 주도록 하죠. 이음새를 휘어서 힘을 받쳐주려고 해봤는데 안됩니다. 주제 스테인리스라고. 아무튼 벤치로는 무리예요. 그래서 얇은 철사 몇 가닥을 겹쳐서 돌돌 감아줬죠. 근데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처남 있잖아요. 토모팍 석사하기에 빛나는 그 양반이 나중에 알려줬는데 제가 감고 있는 철사는 알루미늄 철사랍니다. 나중에 백화 현상이 일어나서 보기 싫어진대요. 요걸 똑같이 만들어볼 의향이 있는 분들은 꼭 스테인리스 철사를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니 그보다 식기 건조대는 그냥 사서 쓰세요. 뭐 요렇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렸는데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처음엔 이 틈으로 나무를 넣을까 했는데 주워온 거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휘어져서 안 들어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작하게 됐죠. 강목구이. 네, 진짜 이번 주는 이 짓 안 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 넘게 강목을 굽고 자빠졌네 정말. 사이즈 맞춰주고 썰어줍니다. 계산? 없어요. 생각? 없습니다. 영혼도 없죠. 같은 짓을 한 달 넘게 하다 보니까 정신적 좀비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또 홈을 파주죠. 별거 아닙니다. 그냥 각이 꺾이는 부분에 목재가 딱 들어맞도록 두께를 반으로 깎아내는 작업이죠. 가조립을 겸해서 사이즈를 재보는데요. 작은 건조대지만 전체를 감싸려다 보니까 은근 부피가 커지더라고요. 그나저나 이게 이렇게 틀만 가지고는 왠지 좀 불안해 보이죠? 바닥을 좀 보강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보조목을 하나 끼워서 사이즈를 딱 맞춘 다음 보조목은 내던져버리고 박박 밀어주면 균일한 홈을 여러 개 파낼 수 있죠. 이걸 노하우라고 해야 하나 꼼수라고 해야 하나. 뭐 복잡해 보여도 다 만들고 나면 그냥 육면체 박스일 뿐입니다. 본드는 허구한 날 쓰는 타이트 본드고 피스는 20mm 피스인데요. 단골 철물점에 20mm 아연 피스가 없더라고요. 뭐 일단 되는 대로 가져왔는데 말이죠. 이게 오른쪽이 아연 피스, 왼쪽은 그냥 안 좋은 피스. 사실 뭔지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아연 피스는 녹이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가구 만들 때는 아연 피스만 알고 있으면 되죠. 여유가 되는 분들은 스텐 피스 쓰셔도 됩니다. 아무튼 여기엔 이중 길이도 필요 없고 이런 피스머리 사이즈에 맞는 드릴 비트면 좋게요. 이제 한번 조립해보도록 하죠. 사면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붙여주고 바로 옆에 강목이 좌우로 하나씩 더 들어가 줍니다. 이 녀석이 구조도 견고하게 잡아주고 건조대가 안정적으로 올라가 있도록 받침이 되어주는 거죠. 물이 빠져야 하니까 바닥을 너무 많이 대는 건 안 좋아요. 이제 뒤집어서 드릴로 딱 3mm 정도만 뚫어줍니다. 2mm도 돼요. 3mm도 뭐 아무튼 거기에 피스를 박아줍니다. 뭐 더 할 것도 없고 이러면 바닥판은 완성이죠. 이제 그 위에 그대로 각을 맞춰서 상판을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뭐 피스도 필요 없어요.
꽉꽉 물려준 다음에 실타카를 2방씩 쏴주면 되죠. 기둥목이 붙으면 타카 자리는 온데간데 없이 숨겨집니다. 물 닿는 가구인데 피스 받고 타카 받고 괜찮냐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제가 잘 해드리려니까 지켜보시라니까요. 기둥목은 38mm 아연 비스로 박아줍니다. 본드는 당연히 발라야 하고요. 원래 물이 닿는 곳에는 이 빨간 타이트 본드보다는 녹색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타이트 본드 3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방수 목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녀석이죠. 그래서 엔드그레인 도마 만드는 분들이 타이트 본드 3를 많이들 쓰십니다. 물론 저는 엔드그레인 도마를 도말하고 아무튼 저는 그냥 있는 타이트 본드 1으로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왜냐하면 전 본드가 아닌 도막으로 방수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타카를 박든 피스를 박든 목심을 박든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이제 여기에 건조대를 넣어 봅니다. 좀 꽉 끼는데 이 경우엔 널널한 거보다 꽉 끼는 게 좋죠. 틈이 좀 벌어졌죠? 여긴 잘 맞고 급하게 하면 다 이 모양입니다. 수정해 주도록 하죠. 나온 건 잘라내고 들어간 건 메꿔 넣는 게 수정 작업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튀어나온 놈들부터 정 맞는 게 맞죠? 튀려고 까불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먼저 샌딩을 해주죠. 들어간 놈을 메꿀 때는 평이 잡혀 있는 게 편하거든요. 튀어나온 놈 잡고 샌딩만 해줘도 벌써 느낌이 좀 다르죠? 다음은 이거 옹입니다. 안 빠지는 놈들은 순간접착제만 한두 방울 떨궈주면 돼요. 굳이 아득바득 떼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좀 헐렁거린다면 이렇게 뽑아내주죠. 다 만들고 나서 뽕 하고 빠지면 아주 어처구니 없게 되거든요. 뽑아낸 옹이심은 살짝 샌딩해서 목분을 날려주고 구멍에 본드를 가득 부어줍니다. 그 다음 다시 옹이심을 잘 맞춰서 끼워주고 그 위에 순간접착제를 한두 방울 떨궈주면 되죠. 이제 트리머가 나설 차례입니다. 트리머 비트는 라운드 깎아주는 날이에요. 8mm 라운드 날입니다. 맨 위에는 판을 하나 올릴 거니까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를 라운드로 돌려주죠. 트리머가 부딪히면서 안 깎이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테이블소처럼 루터 테이블을 사용하면 모든 면을 돌려주는데 부족함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뭐라고 안 만들게 됩니다. 나중에 루터로 하나 만들어야지 하면서 몇 년째 안 만들고 버티고 있죠. 게으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부지런하고 싶은데 부지런한 것도 재능인가 봅니다. 트리머가 닿지 않는 곳은 끌로 다듬어줬고요. 이제 다음 작업은 뭐긴 뭐겠습니까? 구워야지. 저도 지긋지긋하고 구독자님들도 지긋지긋하시겠지만 또 이 영상을 처음으로 지소 채널을 만나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마음만은 새롭게 구워줍니다. 뭐 결국은 굽는 거죠. 포장이 안 되네 이거. 이렇게 약간 결이 터지도록 굽는 거예요. 겁낼 거 없습니다. 소화기만 준비하시면 되죠. 다음 작업은 뻔하죠. 황동솔 출동이고요. 이 솔이 황동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분이 계시던데 그럼 그걸 진짜 황동이라서 황동솔이라고 부르겠습니까? 1000원짜리 다이소 물건이지만 황동솔과 동일한 효과를 내니까 좀 적당히 넘어가자고요. 작은 틈새는 이런 칫솔 같은 모양의 솔도 있더라고요. 이 솔은 1000원에 3개나 들어있습니다. 아주 가성비가 좋죠. 당연히 황동 아니겠죠? 별게 다 논란이 된다 진짜. 드디어 다 벗겨냈습니다. 3D 업종은 3D 업종이에요. 그래도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은 아주 보람차고 즐거운 초등학교 바른생활 교과서 같은 삶을 만들어주죠. 이것도 뭔 물을 바르냐 오일을 발라야지 무식한 거 티내지 말고 공부 좀 해라 라는 분이 계셨는데 재와 그을음을 닦아내는 청소 과정이에요.
진짜 내가 많이는 모르지만 나무에 물 발라놓고 완성 이러는 수준은 아니다 진짜. 요거는 해외 사이트에서 샀는데요. 우드 퍼티입니다. 용량이 적당해서 사봤는데 이렇게 채워 넣어주면 되죠. 물티슈로도 잘 닦이고 건조가 빠른 게 장점인데 수분이 많아서 이렇게 쪼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어간 곳은 두세 번 작업해줘야 합니다. 퍼티는 아직 써본 지 얼마 안 돼서 더 경험해본 후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빈틈과 피스 자리도 모두 퍼티로 메꿔줬고요. 여기에 티쿠릴라를 발라줍니다. 티쿠릴라도 종류가 다양한데 제가 주로 쓰는 건 파케티 아싸 80이라는 제품이죠. 다른 것도 몇 가지 써봤는데 이게 저한테는 딱 맞습니다. 쇼츠에 달린 댓글 중에 바닥 마감제를 왜 바르냐고 더럽다는 분이 계셨는데요. 바닥 마감제 이퀄 더러운 마감제가 아닙니다. 바닥에 마감했을 때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 마감제라는 뜻이죠. 이번에는 연속으로 덧바르면서 대략적으로 6에서 7차까지 마감칠을 해줬고요. 붓을 쓰는 기법 중에 드라이 브러쉬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물감이나 페인트를 아주 조금만 찍어서 뻑뻑한 상태로 팍팍 긁어서 칠해주는 기법이죠. 티쿠릴라의 수분이 아주 질척이기 때문에 확실한 드라이 브러쉬는 안 되지만 거의 드라이 브러쉬 수준으로 얇게 발라줬습니다. 두 짝을 동시에 작업하다 보니까 한 짝을 다 칠해놓고 다른 짝을 칠하다 보면 얇게 발라둔 덕분에 금세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덧칠 작업이 가능했죠. 안 해본 분들은 차이를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얇게 여러 번 바른 것과 두껍게 한두 번 바른 것은 결과물의 퀄리티가 엄청 다릅니다. 공들여야 하는 물건을 만들게 되신다면 한 번쯤 시도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얇게 여러 번. 이제 상판입니다. 뻔한 제작 과정을 진행하는 와중에 느낌이라도 좀 다르게 해보려고 고무나무가 아닌 아카시아로 정했죠. 사실은 벽에 아카시아를 댔기 때문에 통일성 때문에 아카시아를 자르고 있는 거긴 합니다. 이렇게 약간 크게 재단해서 올려주고 사이즈를 맞춰주려고 했죠. 사방을 고정해주고 트리머에 라운드 복제날을 끼워줍니다. 근데 사이즈가 안 맞아요. 18T용 복제날은 제가 가진 트리머 비트 세트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주문했는데 이건 베어링이 반대쪽에 달려있습니다. 아, 나 진짜. 그래서 뭐 어쩌겠습니까? 트리머로 복제하는 씬은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고 사이즈 맞춰서 마킹한 다음 잃어버리는 거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나는 서울을 떠났지만 이 많은 날 중에 18T 복사날이 없어요. 스마트폰은 반성하라. 아무튼 뭐 고르고 골라서 결국은 또 라운드 비트입니다. 참 먹을 거 없는 잔치상이에요. 쓰잘데기 없는 놈은 뽑아내고 라운드 날을 올려주죠. 아, 시원하다. 새 날이 좋아요. 역시. 뒷면 확정. 날이 아래로 밀려 내려왔다는 건 콜렛이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주문해놨으니까 물건 오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밀어주도록 하죠. 분무기로 물 뿌릴 필요 없이 이렇게 물티슈 2장이면 결오름을 일으킬 수 있더라고요. 마감칠을 했을 때 색감도 확인할 수 있고 칠이 거칠게 되지 않으려면 미리 결을 올려놓고 샌딩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건조하도록 하죠. 아카시아는 갈라짐이 많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판으로 올릴 때는 유난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이렇게 퍼티로 두텁게 덮어준 뒤에 바로 샌딩을 해버리죠. 이러면 목분과 퍼티가 뒤섞여서 좀 더 단단하게 굳습니다. 근데 이렇게 번져서 박힌 퍼티는 오히려 보기 안 좋네요. 해결법은 아직 모릅니다. 공부할 게 늘었네요. 상판에는 피스를 박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딱히 없고 그냥 본드만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본드는 넘쳐 흐르도록, 클램프는 나무가 트여지도록, 새어나온 본드는 깔끔하게 닦아줘야 보기 좋게 마감이 되죠. 다음날입니다. 당연히 본드가 다 말랐겠죠. 600방 샌딩지 보라돌입니다. 이제 완성이 코앞이네요. 퍼티도 잘 말랐고 여기도 결국은 메꿔줬죠. 칠은 언제나 마구리부터 꼼꼼하게. 바디에 마감할 때와 같게 드라이 브러쉬로 마감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발라서 최종 마감칠을 해주는 게 좋죠. 목공은 35살부터 했지만 붓질은 중학교 때부터 했기 때문에 붓질할 때 마음이 더 편한 게 있습니다. 가끔씩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35살이었던 적이 있다니. 지금도 20살 같은데. 요대로 건조하면 일단은 완성입니다.
1단은 완성이지만 2단이 남았죠.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벽에 걸려면 부속물이 필요하다는 걸. 그냥 태고화판으로 대도 되지만 모양을 좀 내주고 싶습니다. 건빵 모양이 좋을 것 같아요. 건빵들을 구워주고 건빵들을 긁어주고 건빵들을 칠해줬죠. 절대 분량 늘리려는 꼼수가 아닙니다. 진짜 까먹었어요. 이것은 무려 바이오 실리콘이죠. 여러 번 티쿠릴라를 발라서 물이 침투할 리는 없겠지만 저도 잘 못 믿는 의심병 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틈새는 모조리 발라주도록 하죠. 고정은 팔자고리가 깔끔하니 좋은데요. 팔자고리가 없을 때는 이렇게 꺽쇠를 펼쳐주면 팔자고리가 됩니다. 가볍게 구멍을 내주고 고리를 박아주면 벽에 걸 준비는 다 끝납니다. 위치를 먼저 재주고 한쪽을 먼저 박아줘요. 그리고 수평을 잡아주고 마저 박아줍니다. 딱 맞죠? 옆쪽은 길이를 먼저 맞춰주고 수평을 잡아준 뒤에 박아줍니다. 역시 딱 맞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더 강하게 고정하고 싶으면 실리콘 발라서 붙이고 피스를 박으면 되죠. 이제 본체를 갖다 붙이고 피스를 모두 박아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참 쉽죠? 근데 솔직히 너무 튀어나왔다. 두 장 모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보통 싱크대 상부장이라고 하면 튀어나오는 길이가 255mm, 문짝 두께 15mm를 합하면 27cm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저는 33cm니까 아주 오바스러운 식기건조대 상부장이 탄생해버렸습니다.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기괴하긴 하다. 위치는 확정이 아니에요. 추가적인 주방 가구가 다 설치되면 맞춰서 다시 옮겨줄 겁니다. 문짝이라도 달아줄까? 구독자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설거지한 식기들을 수납해봤습니다. 건조해서 다시 옮길 필요가 없죠. 그대로 수납과 건조가 동시에. 압니다. 정신승리가 과하다는 거. 이게 지금 여기 매달려 있어서 약간 코믹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마감은 아주 숙달된 낙동법 수련생의 작품이라고 불러줄만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무슨 미사역으로 갖다 붙여도 이번 가구는 확실히 기괴하네요. 인정. 내가 잘못했네. 일단은 쓰면서 머리를 좀 더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화는 영원히 안 될 것 같고 수정을 정말 많이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잘 구워진 강목과 잘 마감된 칠과 딱 맞는 수평에 만족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